안녕하세요. 저는 촛불의 회장 최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촛불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종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봉사란 긍정의 힘을 길러주며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봉사가 먼저 나에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눔, 사랑, 베품, 봉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단어들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촛불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겠습니다. 무려 34년 동안 꺼지지 않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포항 봉사단체 촛불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꾸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 지역사회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오늘의 동해인 촛불회 최영미 회장, 김종도 총무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큰 상을 받으셨어요. 국민추천 보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촛불회에서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번 좀 들어볼까요? 회장님 먼저.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울진 않으셨어요, 혹시? 울진 않았어요. 이제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을 또 나누면서. 네. 총무님은 네. 어떠셨어요? 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을 받다 보니까 정말 참 봉사의 보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됐지요. 근데 두 분 다 워낙 긴 세월 봉사를 하셔서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들도 봉사를 하고 있는 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더 좋아하지 않나요, 보통?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집사람도 고생했다고. 집 애들도 이제 아빠 수고했다고. 그런 얘기 좀 하면서 하지요.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온 것을 뭐 국민들이 추천을 해주고 그렇죠. 그 정부에서 주는 상이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네. 대단한 상입니까? 상 받고 나면 혹시 뭐 부상 같은 것도 있나요? 상 받으러 갔었는데요. 어디로 해서 상 받아요? 서울에 가서 저희는 이제 용산에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대통령과 혹시? 예, 함께. 와. 그리고 부상으로 이 시계를 주셨습니다. 이 시계 받으셨어요? 네네. 그 대통령 시계? 네네. 그 말로만 듣던 대통령 시계도 받으시고. 예. 총무님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일 때문에 좀 못 갔어요. 아유. 아쉬웠어요. 너무 아쉽네요. 예. 얘기 듣고 나도 갈 걸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예.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못 갔습니다. 대신 또 이야기 들으면서 또 기분 좋은 시간 보낼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좋았죠. 예. 그리고 이 상이 또 다른 게 국민이 추천하는 상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 예.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공로자들을 국민이 직접 추천을 하고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상이고 또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개인은 25명, 단체는 6팀밖에 네, 맞습니다. 안 받았고 그 중에 이제 6팀 중에 한 팀이 우리 촛불회가 받은 거죠. 네, 그렇죠. 촛불회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수상이라는 뭐 상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촛불회는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촛불회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독거 어르신들 이제 가정봉사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촛불회는 99년도에 이제 2월에 생겼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각자 자기가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회장님이 봉사를 해 오신 세월은 34년. 와, 정말 깁니다. 그렇게 됐고 촛불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져서 활동을 이어온 것은 이제 만 24년 넘었고 이제 곧 25년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99년도에 촛불회가 만들어질 때 몇 명이서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최초 창단은 한 10명 내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한 20여 명이 됐다가 또 어느 정도 봉사를 하다 보니 또 줄어들었다가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 촛불에는 15, 16명이 됐습니다. 처음에 창단 멤버 10명이었고 두 분 다 창단 멤버시고 10명 중에 저는 이제 하고 창단하고 난 뒤에 예. 바로 얼마 안 돼가 들어왔죠. 초창기 멤버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초창기. 예. 처음에 그 10명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10명도 쉽지 않은데. 저희가 모았는 게 아니고 예. 각자 저는 이제 89년부터 봉사를 따로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그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다른 선생님들이 다 각자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보수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복지관에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복지관에서 모아주셨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여 보니까 우리 전 회장님 뭐 다 이렇게 계셨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복지관을 매개로 해서 그렇죠. 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렇죠. 이 단체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촛불회. 아름다운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지었나요? 그때 회의 당시에 여러 가지의 어떤 이름들이 있었는데 김성순 일대 회장님께서 촛불회가 좋을 것 같다. 왜? 촛불은 자기를 태우면서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촛불회라고 명칭을 지었죠. 그야말로 주변을 밝히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네. 회원 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여성분들이죠. 예. 총무님은 이렇게 아무래도 여성이 많은 집단에 있다 보면 남자분들은 약간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 남자분들도 좀 미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없다 해가지고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뭐 봉사라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모이셨으니까 이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성 회원 있는 거 예, 혹시 약간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네네. 목욕 봉사를 갈 때는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은 씻겨드리기가 너무 그러네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총무님 말고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했었는데 그렇네요. 진짜 실질적으로 남성 회원이 좀 있어야 그렇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네.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목욕 봉사도 그러면 촛불회에서 하셨고 예.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건가요? 봉사 활동?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이제 1회 한 주에 한 번 봉사를 하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행사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그 설날이다 이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니까 떡국을 드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떡국 나누기 행사도 하고 또 5월이 되면은 어르신들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그 집에 계시는 분들 다 밖으로 이제 나들이를 시켜드렸어요. 그때는 택시 기사님들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야외로 이렇게 나들이를 갔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동도 편치 않으셔서 그렇죠. 때 되면은 나들이는 하고 싶지만 그렇죠. 꿈도 못 꿨었는데 봉사자 촛불회 덕분에 봄나들이 꽃구경도 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포항에 촛불회 말고도 봉사 단체들이 여럿 있거든요. 네. 촛불회는 다른 봉사 단체와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사실 25년 이제 그 전부터 이래 뭐 회장님 같은 데는 뭐 거의 35년 네네. 가까이 이래 한다는 것 사실 수긍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창단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것도 그렇죠. 예. 대단한 일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그 회의 촛불회를 잘 이끌어 가시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 그 회의 안에서 조금 이래 무슨 불미스러움이 있다 그러면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좀 많이 이래 나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다른 회에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 촛불회 같은 것은 보면은 거의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다면
그 7명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회장님들이 주로 이제 이끌어 오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도 사실 다들 마음이 너그러워요. 너그럽고 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좀 해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 인생의 촛불에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촛불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얻었고, 또 그리고 그 얻음으로 해서 내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졌고, 또 뭐 이걸 봉사를 해서 힘들다는 것보다는 나를 많이 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에는 제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촛불에는 저 삶의 일부고 일가 친척 같고, 요새 남하고도 잘 이렇게 잘 안 사귀잖아요. 오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면은 꼭 형제간 같고, 그래서 촛불에는 내 삶의 가족이고, 또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니까 촛불에는 삶의 일부분이다. 그냥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고 나의 친구, 이웃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내는 막내대로 나는 조리를 못하니까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러고, 나이든 우리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조리라든지 간을 잘 맞추는다든지 이래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진짜 우리 촛불에는 트러블 한 번 없이 30년 세월을 왔었기 때문에 그냥 이웃이고 친구고 그냥 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촛불회가 생긴 지도 강사님이 2번 반 바뀌었고 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부터 봉사를 쭉 해오신 건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포항 MBC 여성교양 강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강좌를 듣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6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과 집이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 좋은 일들을 해보자, 봉사를 해보자 라고 뜻이 맞아서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용흥동에 계시는 어르신 3분을 컨택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하게 저 주변도 좀 치워드리고 그렇게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총무님은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94년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거 어르신들 그 방문하는 그 봉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세월이 잠깐 지나가지고 제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래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요?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뭘 사가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봉사에 대해 전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 포항종합복지관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됐지요. 그러니까 포항종합복지관에서 촛불회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촛불회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교육을 받고 그래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오게 봉사하게 됐죠. 이제. 봉사를 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억에 남는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께 다 궁금한데 인상적이었던 경험이라든지 뭐 좋았던 기억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도시락 배달을 갔을 때 아주 좁은 골목 그 벽 담벼락 사이로 쪽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도시락 배달을 전달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어르신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거기에 주방도 없고 방 한 칸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면도를 하시고 계셨어요. 옆에는 연탄을 떼고 계셨는 것 같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시는구나. 그리고 나올 때 어르신이 감사하다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끝까지 계속 해야겠다는 또 용기와 힘이 또 났죠. 총무님은 그동안 봉사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 할머니 한 분, 그분 이제 제가 가면은 꼭 뭐 음료수 상이라도 내놔요. 내놓는데 절대 그냥 내놓는 법이 없고 꼭 이래 쪽 작은 이래 정반에 같은 데다가 요거로 또 한 개를 내놔도 오파치가 내놔요. 그렇게 내오면서 이제 먹으라고 이제 주면서 제가 이제 그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뭐 청소도 해드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 남자가 청소하느냐고 그 할머니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남한테 못할 그런 속마음까지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 통장까지도 보여주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맡기고 돈 찾을 거 있으면 좀 찾아달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해주시거든 얘기하거든요. 예, 하다 보면은 할머님이 우리 총무님을 참 이렇게 가족 이상으로 아끼셨나 봐요. 이렇게 대접도 극진하게 나름대로는 하고 싶으셔서 요구르트 하나도 물론 꼭 뭐 그런 작은 게- 쟁반에 받쳐서 저뿐만 아니고 뭐 다른 분 오셨는데도 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 할머니가 사인이 굉장히 좀 많았지 보면요. 예. 참 기억에 남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힘든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많으셨죠?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힘들었던 게 생각이 안 나요.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또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즐거우면 저도 함께 즐겁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좋았던 것만 기억에 남고 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죠? 총무님은 언제 좀 힘들다라는 생각 글쎄 뭐 하셨어요? 힘들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 굉장히 참 어렵게 사셨어요. 바깥 출입을 잘 못하시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는 저녁 되면은 쥐하고 같이 살아요. 쥐하고. 쥐? 예. 집에 쥐가 많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저녁만 되면은. 아유. 그 이제 낮에 가보면은 방에 쥐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배를 이제 해야 되고 쥐 나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뜯고 이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올라가지고 또 고생하고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지요. 아니 저는 두 분이 개인적으로 힘든 게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총무님도 본인 힘든 게 아니라 도움을 드렸던 할머니가 힘드셨던 이야기를 하시고 와 역시 다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포항이 그동안에 뭐 지진도 있었고요. 네. 흰남노 태풍도 있었고 뭐 이런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봉사 나가셨어요, 혹시? 개별적으로 아마 나갔죠. 회장님들 나가시고 저는 또 저대로도 이제 다른 단체에서 좀 나가고 예, 이렇게 이제 봉사를 했죠. 이런 또 힘든 상황이 있다 보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우리가 못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방문하는 그 목적이 좀 많이 있거든 보면요. 어르신들 잘 계시는가, 뭐 어떻게 좀더 돌아가시라도 했는가 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뭐 우리도 보고 싶지만은 할머니들도 사실 이제 그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지 이제. 요즘에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십니까? 정기적으로? 지금은 옛날처럼 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회가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좋은 거네요. 네, 좋은 거죠. 지금은 저희는 조리봉사를 토요일 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도시락 배달, 조리된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촛불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또 포항 알림이 이제 유튜버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포항 알림이가 되어서 찍어서 포항에 와볼만 한 데라든가, 막 먹거리라든가 뭐 이런 좋은 곳을 소개하는 그렇군요. 예, 그런 봉사도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 회장님 많이 하세요. 네. 그러게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네요. 안전지킴이 활동도 아유. 하고 있고. 그거 다 봉사잖아요. 네, 봉사죠. 예. 어떻게 이게 30년 넘게 봉사 활동을 아니 도대체 이런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30년 동안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힘. 봉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저희가 했을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다 같이 좋아요. 제가 만약에 월급을 타고 회사를 30년을 다녔다 이러면 안 다녔을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오는 것도 많고 또 자기 성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고 또 즐거워요. 우리 총무님은 또 운전을 본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본업 자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렇죠. 예. 바쁘신데 어떻게 30년씩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못하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지. 이게 뭐 힘든다, 어렵다 이러면은 사실 조금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어렵던 걸 하기는 좀 힘들지요. 지속적으로 못하죠. 예. 그 이제 봉사를 함으로 하면서 내가 이제 즐거움도 얻고 조금이라도 노력함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보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시네요. 예. 두 분에게 봉사란 어떤 걸까? 한 줄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원봉사는 나에게 성장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된다. 총무님에게 봉사는 뭔가요? 사실 봉사는 보면 행복이거든요. 본인의 행복이에요. 행복. 예. 자기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참 힘들잖아요. 이 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내가 얻는 것 근데 보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그 내가 가서 조금 노력함으로 해내가지고 내가 얻는 행복이 더 큰 것이죠. 봉사는 행복이다. 젊은 시절부터 봉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지자체에서 복지정책 펼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때요? 좀 복지 관련한 정책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예,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저희들 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여기도 봉사, 저기도 봉사 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정책이 많이 좋아졌겠죠. 어르신들한테 요양보호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도 생겼고 이런 정책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황씨가 잘 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네. 또 직접 봉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피부로 체감을 할 정도면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아마 평소에 나도 봉사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 저만 해도 핑계가 많아서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봉사를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봉사하려면? 보수 교육이 필요한 거는요. 네. 저희가 자원봉사를 갔을 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거동은 되는데 봉사자들이 봉사를 왔다고 다 해줘 버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봉사자가 해버리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건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어른들이 하실 수 없는 거 그런 걸 해드리고 또 여쭤보고 또 치워준다고 다 해버리면 어르신은 자기가 놔두는 약봉지 같은 거는 자기만의 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어르신 뭐 해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그런 교육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도 결국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예비 봉사자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촛불회 혹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선배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 예, 자원봉사 하시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처음에는 내가 한 가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2,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을 해야만이 그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지. 처음부터 내가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하고 뭐 몇 개월 하고 안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좀 그게 좀 힘들거든요. 본인도 힘들고 자원봉사 받는 사람들도 좀 애로사항이 많고요. 꾸준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꾸준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봉사를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봉사가 이제 늘어나고 또 오래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 조금씩 이제 늘려 그렇죠. 나가라. 예, 예. 네. 물론 이제 좋은 조언이네요. 예. 그러면 좀 봉사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디다가 이거 좀 물어보면 될까요?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으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1365, 1년 365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포항시 자원봉사 센터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치시면은 거기에 자원봉사 활동처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쉬워요. 예, 1년 365일 1365 예, 그렇죠. 기억해서 포털에 검색을 한다든지 예. 포항 자원봉사센터 예. 연락을 하시면 네.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촛불회에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언제든 열려 있나요? 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도 늘 열려 있고 촛불에도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 보내서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랜 세월 봉사를 해 오신 분들이 바라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사회가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점 두 분께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사회에 저희 포항에 많은 보탬이 된다면 아름다운 포항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아서. 늘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네네. 그러면 좀 더 살기 좋아질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도움받는 사람들도 좋을 거고 그렇죠. 하는 사람도 봉사자들도 행복하고. 행복하고. 우리 총무님은요? 요즘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사실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자주 있으면은 좀 더 많이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도 자원봉사 한번 해볼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자원봉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작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딱 시작하고 나면은 계속 연결될 수 있거든요. 좀 더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총무님께서 또 저희에게 또 중요한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봉사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두 분 모시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회라는 이름이 처음 들었을 때도 참 좋았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분이 촛불로 보여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아름답게 밝게 만들어주시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촛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어두운 곳들을 더 밝게 비춰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행복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겠죠. 예. 참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가 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소중한 가치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 봉사하면서 그 기쁨,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